주필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또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아까 가장 강력한 이재명 팀에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8.15 이후에 1년의 보수 결집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또 반국가 세력들이 뭐 암약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그리고 뭐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김태효 어쨌든 김태효의 북일본 관련 발언 등 그래서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보수 진영이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마이크를 전부 진중권이라든지 좌파 인사들한테만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무슨 이념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막 비판적인 얘기만 소개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보수 결집 정책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이죠. 저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 아침에 기사에도 저희가 아투에서 썼는데 한동훈 대표의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없애버리고 바로 이재명과 맞짱 뜨는 그리고 강력한 이 보수 드라이브를 통해서 윤 대통령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차영재 국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롭게 홀로 종북 주사파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다들 그래서 대통령이 참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우리 정도 언론 아시아투데이도 있고 아투TV도 있고 네네. 우리 며칠 전에 있었던 광화문 네. 국민 대혁명에 다시 결집한 10만 명 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어디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 중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태호 차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김태호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비판하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결국 일본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북주사파들은 이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 왜 글을 이렇게 이 간단한 글도 왜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그것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대가 있는 외교관계 발언이 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국내파적인 생각만 하는데 일본이란 상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김태호 1차장은 저는 말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너무 말이 많은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보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거예요. 네. 촉구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 일본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 문장 해독도 이 문해력도 딸려서 그러는지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근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종북주사파들만 하면 원래 저것들 그러려니 하겠어. 아니 한동훈이까지 왜 이러냐고. 맞장구를 쳤죠. 지금 한동훈의 발언과 이재명의 발언 요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일본의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닐 것.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냐. 이재명이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 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서 지금 행보하는 거냐. 이게 이재명이랑 거의 똑같은 워딩으로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왜곡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태호 차장의 논란이 되니까 김태호 차장의 발언의 진위는 이렇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또
그렇지만 좀 말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런 발언과 관련된 이재명의 발언이나 한동훈의 발언은 이건 정말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영재 국장이 원래 질문하신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예, 그 최근의 메시지인데 보수 결집 드라이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대개 기성 언론들은 네.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기대만큼 잘 안 나오니까 30% 초반이니까 뭔가 자기한테 등을 돌린 것 같은 보수 자유파를 결집하기 위해서 자유파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강성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 기사에도 보면 뭐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급해서 쫓겨서 그래서 다시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자유파에게 뭔가 다가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아니 뭐 선거가 내일 모레라면 또 모르겠어. 네. 선거도 없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핵심 워드가 자유입니다.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뼛속까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의 취임사. 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판에 들어올 때의 정치 입문 선언.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의 후보 수락 연설. 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취임사. 네. 이 모든 주요 그 연설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예, 나는 자유주의자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이 연설을 들으면서 예. 그렇게 강조하는 그 자유를 들으면서 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자유를 8.15를 맞아서 또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을지 프리든 쉴드 네.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훈련에 네. 그 참석해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예.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베풀겠다. 그래요. 그런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계산이 잘 안 된다고요. 네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온전히 녹아있는 연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진정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 중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저는 이 대목은 조금 제가 생각이 달라요. 암약이 아니라 대놓고 활개치는 반국가 세력들이 다. 지하 정치 세력들이 활개치고. 예, 예전에는 이것들이 잡혀서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암약했는데,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이제 없어졌고,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예. 그리고 뭐 국가보안법 있으나 안 하고, 이런 상태니까 이 용공분자들이 또는 북한에서 직접 지령받고 내려온 간첩들이나 그 간첩에 의해서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대낮에 대놓고 활개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여론을 또 움직이고. 예, 물론 암약도 하지만 네. 암약을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저는 언론계 아주 많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바로 그런 종북 주사파들이 다수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 세력과의 전쟁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협치 다 중요한데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협치하냐. 그들과는 투쟁해야지. 투쟁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저기 박사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전, 네. 전쟁의 보도.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한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 체계를 인정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것을 없애려고 타도하려고 도끼질을 하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쟁하고 협치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네. 어쨌든 용어상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인데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 제 얘기는 뭐냐면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정말 타협 없는 투쟁을 해야 돼요. 오로지 윤 대통령 혼자만이 지금 여기서 필마 단기로 싸우는 타협 없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 야권 중에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으로 야당인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있어요. 꼭 그 사람들하고는 협치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해서 응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정치 세력이 좀 많습니까? 그들은 과감하게 투쟁하고 배격해야 될 대상이고 또 내부에서도 울타리 안에서 건전한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좌파들하고는 언제든지 협치를 하고 뭐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